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한때 1700선을 내줬다가 다시 회복은 했지만 이렇다 할 상승 탄력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하락폭을 방어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지수의 영향력이 큰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이 낙폭을 만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양호한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지만요. 이미 기대감이 선 반영된 터라 이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도 이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 초반에 머물면서 환율 하락에 대한 이익 악화 부담과 또 북미 지역 등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1.26포인트 하락하는 1704.06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4.9포인트 상승하는 544.0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 새해 들어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엿새째 매수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2,038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도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이 지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28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팔고 있는데요.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2,421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292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1억 원, 기관 21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입니다. 이 개인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매도 규모 그렇게 크지 않고 비차익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1625개 약 팔고 있지만요.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는 매수 위에 있고요. 차익 거래는 매도 위에 있어 합계 334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가 부진합니다. 대형주 0.16% 하락하고 있는데 중형주, 소형주는 상승합니다. 중형주 0.39% 오르고요. 소형주 0.45%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볼게요. 기계가 3%대로 급등합니다. 3.04% 오르고요. 운소창고 3.07% 올라갑니다. 운송장비도 2.1%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통신업도 1.4% 따라 올라가고요. 증권업종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1.43%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폭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비금속 0.38% 밀리고요. 제조업이 0.27% 밀립니다. 서비스업 0.08%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락하는 업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여전히 하락세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1.66% 조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날 사상 최고가 형성에 부담을 느꼈는지 닷새 만에 조정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4분기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거뒀고 또 올해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여서 큰 흐름에서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들이 우세합니다. 포스코도 0.49% 조정받고요. 오늘 현대차가 2.7%로 급락합니다. 현대자동차 주가가 과열된 상태라며 이 이익을 실현할 시점이라는 증권사들의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자동차주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KB금융과 한국전력 조정받고 있습니다. 0.3%, 0.4%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신한지도 1.45% 밀립니다. 오늘 LG 흐름 안 좋습니다. 5.62%로 급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2.24% 내려갑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10.14% 오릅니다. 오늘 조선해운주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 중인데요. 연일 계속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다가 올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0.81% 오릅니다.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실적 기대감에 또 M&A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 2.25% 밀리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1.18% 상승합니다. 우리금융은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KT가 2.65% 오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유통주 0.14% 밀리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는 상승합니다. 0.77% 오르고요. 오늘 NHN 1.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KTNG 0.95% 하락합니다. 4흘 연속 하락하면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1.12%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도 2.27% 조정받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1.24% 올라갑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사상 최고가인 52,200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LED 칩 내재 화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 0.6%, 0.3%, 0.5%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메가스터디도 1.47% 하락합니다. 태용이 3.8% 상승하고 있는 반면 소디프 신소재와 다음은 1%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서강밴드도 1.3% 오르고요. 태강 오늘 3.04% 오르고 있습니다. CJO 쇼핑은 1.29% 밀리고 있는 가운데 SK컴즈 0.9% 오릅니다. KTC도 2.78%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오늘 1.51% 내려가고 있습니다. 포스데이터 2.26% 올라가고 있고 차바이오는 오늘 역시나 4.52% 오릅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GS홈쇼핑, 주성 엔지니어링, 동국 SNC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SD텍도 1.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인터파크, 석트럭터미널 2%대 상승합니다. 위메이드 오늘 5.23%로 급등하고요. 현진소재도 5.51%로 급등합니다. 평산도 7.82%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IT 0.74% 상승합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44.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힘겹게 1700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오늘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면서도 코스피 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이제 그동안 진행됐던 대기업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일단 오늘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IT 업종의 약세 전환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쪽으로도 추가적인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증권 업종과 그리고 조선 업종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장기 소외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현재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IT와 금융 그리고 일부 건설 업체들의 상승세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오늘과 같은 업종 간 순환매 양상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집중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1700선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조선해양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필두로 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해양 등이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반 급등하는 배경은 무엇인지요? 네, 일단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업종이고요. 올해 들어서도 이런 흐름이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으로 5년간의 물량을 상당 부분 수주해 놓은 상황이었고요. 특히 경기 호조기에 수주해 놓은 조선 업체들의 물량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반영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했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역시 상당 기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주가의 장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시장 흐름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이 가장 큰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같은 강한 주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증권업종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조선업종은 기술적인 반등이므로 고려해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후장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안착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월 중 코스피 지수가 1800포인트까지는 부담 없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여전히 IT 업종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증권업종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러한 흐름이 시장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크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T, 단기적으로는 증권업종에 대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이 중소형주의 테마주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테마주 혹은 개별 종목의 강한 상승세 얼마나 더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연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테마주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결국 양호한 투자 심리를 반영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담보되는 상당히 객관적인 테마주들의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기대감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특히 그동안 진행됐던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제는 대형주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형 하청업체들로 이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동영증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0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43% 밀리고요. 항생지수 0.03% 조정받습니다. 홍콩 H지수는 오릅니다. 0.14%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대만 지수 0.09% 조정받습니다. 베트남 지수 오늘 1.08%로 상승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지수 0.09% 내려가며 호주 지수도 0.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 아시아 주요 증시가 보합권 또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상승 출발했던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장 초반에 원자재주가 상승세를 견인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매도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시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34%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미 증시의 상승 그리고 유럽 증시에서 원자재 업종의 강세로 인해서 시장에서 원자재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A주 상장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군인 중구 인수생명보험의 비유통지 물량이 11일 날 해지될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11일 날 193억 2,400만 주 중에 만주의 A주가 시중에 유통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이치뱅크에서 중국 금리 인상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이 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도이치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이 서서히 철회될 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GDP 성장률이 10%,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5% 이상을 보였을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 회복이 V자형과 U자형의 혼합된 모습을 보인다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급격한 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언급 속에서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관망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246포인트대 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박스권의 장세 움직임 기조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3,250선 내외의 혼조 장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부동산주로 인해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감과 또 부동산 관련 새로운 정책에 따른 관망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작년 12월 이 주택 대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 업종들의 움직임이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업종들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의 움직임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의 12월 달 부동산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택 대출 또한 크게 급감하는 것으로 발표가 나고 있는데요. 특히 상해 지역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투기성 주택 구입을 엄격 규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 상해 주택 대출 사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 부동산 업종들에 대한 버블이 더욱더 커졌을 경우에 새로운 부동산 규제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거래량이 80% 이상 급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2009년도 부동산 판매액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측되고는 있지만 2010년도 부동산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업종들의 약세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4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오늘 국제 유가와 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상품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 오후장 전망과 함께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0.07% 상승한 1738포인트대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1800선에 안착을 할지 여부가 중요한 가운데 결국은 1800선 밑에 있는 1700선 내외의 기간 조정 장세로 진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일본 같은 경우 신용거래 평가 손익률이 14.24%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14.24%에서 마이너스 폭을 0.12포인트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개선세는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 유입 그리고 기관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힘을 보태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일본 항공의 해상에 대한 골격안이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채권단이 3천억 엔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 정부에서 또한 3천억 엔을 따로 출자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세 속에서 일본 같은 경우 악재가 없는 국면에서 계속적인 간망세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일본 엔화 강세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출주에는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부담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혼조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오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7월 이전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키로 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개정법과 다르게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 요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또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데도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평화 의무 위반이라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협의 유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창립 40년 만에 연간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오늘 공개된 지난해 4분기에 잠정 영업 실적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매출에 39조 원에 3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 잠정 매출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작년 3분기보다 8.7% 증가한 것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총 136조 500억 원의 매출과 10조 9,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매출 100조 원에 영업이익 10조 원을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21만 1,700명이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신청자는 각각 9만 명과 8천 명으로 모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채무 조정에 들어간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9만 3천 명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채무 재조정과 전환대출 프로그램에도 10만 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서민들의 채무조정 신청이 늘어나자 자산관리공사는 지원 대상을 7에서 10등급에서 6에서 10등급으로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이 50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까지 다양해진 가운데 최대치인 200만 원 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50만 원이 대부분이지만 추가 비용을 내고 200만 원을 택하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IG 손해보험도 200만 원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100만 원과 150만 원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증 기준 200만 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추가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평균 65만 원 선이라고 보면 할증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 높였을 때 보험료는 약 8천 원 정도 늘게 됩니다. 또 50만 원을 유지하는 경우는 보험료 추가 부담을 원치 않거나 제도 변경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0.73포인트 하락하는 1704.59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19포인트 상승하는 544.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자체의 상승 탄력이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종목 중심의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으니까요. 이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세우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